저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선거였고 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저는 만들어가는 허준 방송입니다. 우리 그렇구나. 조은진 후보님, 조은진 의원님과 급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후보님이세요. 우리 이제 바로. 조킴 선생님, 와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이제 인사해 주세요. 후보님 인사로 시작을 하시죠. 오늘 사실은 우리 외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침울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법정에 나오셔서 그것도 방송사에서 좀 원래 수갑찬 모습이나 이런 걸 안 보이는 게 관례인데 그걸 적나라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마음들이 안 좋으시고 일단은 대통령께서 뵈니까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많이 이 오늘 출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뵈고 또 많은 분들이 구치소 인도원 구치소도 가시고 또 이제 검찰청 또 법원 앞에 다 이렇게 나오셔서 많이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오늘 김경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발표를 하셨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탄핵이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거짓 또 선동했는 쪽, 또 기획했는 쪽, 그 모든 것이 업무로서 된 탄핵이 아니냐. 그리고 많은 분들은 탄핵 자체를 수긍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정치 검찰 또 거기에 따르는 야당 지금은 뭐 여당이 돼 있지만은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같은 당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배신했는 바른정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사실은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치가 무너졌는데 어쨌든 이 순서는 법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명확한 증거 위주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고 거기에 따른 명예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거짓 촛불 평화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짓 평화시위의 실체들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떨어질 줄 알고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알지만은 끝까지 했던 이유는 국민들 몇 사람한테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언론 방송에서 다 편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싫지 않는 다뤄주지 않는 그러한 진실, 숨겨진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제가 탈당을 해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또 그것이 선거를 있다 이런 그런 부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뭐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라는 게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 잘못된 역사, 잘못된 진실, 이것은 반드시 밝히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마음들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외국 국민들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야지 또 우리 새누리당도 힘을 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선거에서 참패했는데도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밝고 또 저렇게 의지가 강하고 전혀 한 발 물러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진실이 아니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누군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돌팔매질을 할 텐데 오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들이 뭔가 말하는 것이 뭔가 있다. 그것은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의 첫 재판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보는 분들도 더 힘들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당을 만들고 또 태극기를 들고 했던 기본 뜻이 뭐냐? 그것은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부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감 같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옳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했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부실해가지고 덩치에 비해서 좀 태어나고 오는 길입니다. 좋은 상태는 아니지. 형님을 이렇게 뵈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외국 국민들한테 힘도 드려야 되고 또 진실이 분명히 밝혀진다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고 또 역사의 길에 있어서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방송들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이거는 뭐 만든 게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 의원님께서도 그 리얼 방송에 적응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연설이고 뭐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우시고 네. 늘 마음에 품고 계시던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오시기 전에 조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달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문시 정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짚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당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수호하겠다 혹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낙제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된 인사다. 과연 지금 인사한 사람 중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들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집회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다시피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서 민중민주주의, 민중이죠. 민중민주주의. 더가 나아가서는 촛불 집회에서 자기들의 속내를 다 드러냈던 이 북한식 사회주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를 보면서 지금 깜짝 놀란 게 뭐 비서실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단추를 잘못 끼워가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자꾸 다가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사 내용들을 저도 이제 쭉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낙제점이다. 인사하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는 있어요. 인사하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뭐 그거는 언론이 지금 상당히 좋은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전문성, 특히 지금은 북핵 문제가 거의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은. 그런데 과연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북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외교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의 일성이 지금 나가는 방향이 뭐라고 나가냐 그러면은 대북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4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를 했고 이게 우방국 특히 미국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미국 중국도 북한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우리가 우려했던 대통령 선거 전에 우려했던 이 대북 제재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듣기 좋은 말로 이제 뭐 민간 교류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민간 교류뿐만이 아니라 차곡차곡 이제 나갈 거다. 그것은 금강산 관광 문제, 재개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또 남북 간 접촉 문제라든지 당국자 간 접촉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무너질 거다. 그러면은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북핵의 위험이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위험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일본이나 미국도 그 위험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이제 북한의 핵 문제인데 그래 되면은 단추 잘못 끼면 잘못하면은 한미 동맹뿐만이 아니고 전체 북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동맹들의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미국 유엔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론이나 다루지 않는데 이 북한 제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니키 헤일리 이 유엔 미 대사가 북한 제재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깨는 것은 반동맹국적인 행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걸 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국의 지금 대북 정책 혹은 북핵 정책에 대한 또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 단추를 첫 단추 끼는 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한국당이 이제 뭐 100명 넘으니까 철저하게 좀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못 따지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우파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그 부분은 철저하게 따지겠다. 우리가 가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또 북핵 관련된 안보 문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잘한 건 잘했다 할 거예요. 단지 하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 남북 정상회담을 벌써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할 게 아니고 동맹국가 북한 핵을 어떻게 해체시킬 거냐. 이 문제는 여야를 정파를 떠나서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세 때도 얘기했지만은 북핵을 만들게 한 장본인들이 역사에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 분명하게 북핵을 해체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 엄청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기는 뭐 교류한 문재인, 노무현 또 뭐 김대중 정부 뭐 여기는 햇빛 정책 실공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햇빛 정책으로 가는데
그 햇빛 정책도 국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북핵 해체가 우선. 그 다음은 햇빛 정책하고 지금 햇빛 정책 제거하고 해도 수를 잘 묶게 되면은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한국의 신뢰는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 결과는 국민들이 엄청난 압박으로 국민들의 어떤 압박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고 했습니다만은 3월 10일 우리 항쟁이라고 그러죠. 네 분이 결국 이제 두 분이 현장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네 분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가 한경환 총리 때부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촛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지만은 제가 국회에서 지금 진상조사 특위 또 진상조사에 대한 3월 10일 진상조사에 대한 그 청문회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네 분이 그 현장 혹은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그냥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뭐 개혁위원회인가 여기서는 국정과제 뭐 거기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제안했는 게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에 있었던 네 분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네 분에 대한 특히 3월 10일 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됩니다. 그것도 경찰의 과잉진압 혹은 경찰의 관리 부실,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 이런 걸로 뭐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에서도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3월 10일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날의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당기국 대변인이었던 정광용 대변인이나 사회를 맡았던 손상대 교수님에 대한 이 영장 청구는 앞뒤가 잘못된 거다. 이게 진상조사를 해봐야지 이분에 대한 죄들이 영장을 청구하든 거기에서 녹취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이 급하게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한 부분은 앞에 3월 10일 항쟁에 대한 진상조사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들이 강력한 항의뿐만이 아니라 투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새누리당의 문제는 어쨌든 공당의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대표가 공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당을 지지했다는 것은 해당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싸움이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초심은 뭡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당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뭐 한 번밖에 없는 TV 토론이지만 TV 토론을 통해서든 전국에 제가 150회 유세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 떠들었고 그 지방방송, 지방 언론에도 그 얘기가 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후속 조치들이 조금은 경솔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은 어렵게 장당을 했고 그 장당의 뜻이 이 새로운 우파 세력 또 용기 있는 우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가 용기 있는 우파 들의 어떤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숫자가 많은 우파가 있어도 보수당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고 배신을 하고 그냥 있고
용기 없는 정의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새누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우파들을 재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태극기 세력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 겁니다. 계기는 태극기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권리라 보고요. 노력을 더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재판이 처음 시작됐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 진실들이 지금은 다 묻혀가 검찰 얘기만 다 들었단 말이에요. 언론 방송 얘기만 다 들었는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고 거기에 현장에 재판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은 우리 태극기 세력들도 아 이것이 잘못된 탄핵이고 우리가 탄핵 무효를 부르짖고 대통령의 석방을 즉각 석방을 부르짖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시지만은 좀 다시 한 번 더 태극기를 들었던 그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 태극기 세력들 다 뭉치지 않으면은 우파는 저들이 말하는 보수의 날개를 불태워버리겠다든 혹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태극기 우파 세력들이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이제 그 초심이라는 게 뭔가가 보일 겁니다. 저도 태극기 집회 나가면서 느꼈던 그 초심, 또 제가 탈당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나올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근데 탈당을 했는 그 초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재결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좌절하시든지 더 실망하시든지 더 기죽어 계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셔서 우리의 뜻이 정의라는 것을 온 국민 이게 전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무튼 조만간에 한 뵙겠습니다. 28일 날 제가 가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 많이 보고 싶다고 분명히 계속 참석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뭐 부담 없이 가는 거니까 그냥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데 같이 만나서 힘든 얘기들 서로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뭐 지름과 예, 지름과 뭐 아니요. 지금 아마 보고 네. 계신 네. 분들이 많이 또 네네. 얘기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먼저 제가 그럼 할까요? 예, 다들 네, 양보하시니까. 이야기, 네, 이야기. 네, 제가 이야기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지금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건강. 우리 후보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고 지금도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보고 싶다. 뭐 우리 최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고 싶다. 꼭 좀 전해달라고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최봉 선생님 락TV에도 지금 올렸는데 락TV에도 올렸는데 동시에 양쪽에서 다 네. 우리 우리 조 의원님을 워낙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 외국 국민들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릴게요. 건강 문제 하고 또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많이들 이렇게 애국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 같은 저 건강이 아직 젊은데 뭐요. 괜찮고 조금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한 8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나와서 아직 뭐 감기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 같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목은 좀 많이 나았습니다. 너무 그 목에 좋은 걸 많이 주셔서 많이 나았고 이제 제 건강보다는 저는 걱정되는 게 오늘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걸 보고 많이 마음대로 아프셔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만났지만은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2시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이래서 저희가 그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다 말고 다 완료도 못하고 국회로 달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그 김경희 대변인님 그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메꾸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2시에 이쪽으로 달려오던 것이 그냥 온 것은 아니었다. 또 결정적으로 예고가 안 된 뭐 이런 갑작스러운 또 이게 의원님 출연이 김경희 교수님께서 오늘 뭐 시적절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 얼굴은 수척하고 많이 눈이 많이 부으셨던데 그걸 당당하신 것 같아요.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당당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 정도 당당하고 그 정도 계시면 되겠다. 걱정하시는 분들 다 그거예요. 저도 뭐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저분이 또 어떻게 힘들어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뭐 당당하시니까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선거 때도 많이 느꼈는데 참 폭풍양설을 하시고 연설 참 잘하신다고 느꼈고, 오늘은 이렇게 담담한 이런 그 방송 그 어떤 이런 입장 표명이랄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그 원래는 이렇게 뭐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듯이 이렇게 그런 답을 주시는데 무슨 말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다 아시고 차례대로 이렇게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좀 부담스러운 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차례대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선거 때 전화가 자꾸 오는데 그 선거 때 42,500표인가요? 이 표수를 혹시 의원님께서 믿고 계십니까? 그거밖에 안 나왔다. 지금 뭐 후보자로서 믿을 수가 없죠. 특히 제 지역에서 뭐 그런 건데 지금 투표지 문제는 제가 선관위에도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표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선관위가 해명을 그냥 뭐 아닙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은 뭐 만족을 해서 그런지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뭐 워낙 음해를 당하고, 제가 이번에 아파서 이제 대구를 갔더니 대구는 이틀 3일 전부터 제가 사퇴한 걸로 벌써 문자들이 다 돌고 이랬어. 내가 아니 그 우리 집 사람한테도 전화 와서 아니 사퇴했는데 그래서 좀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새누리당이 조금 두려울 거예요. 왜 두렵느냐? 새누리당은 이것저것 눈치 안 봅니다. 눈치 안 보고 새누리당이 만들어진 그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보수가 할 수 있는 말은, 특히 또 진보 좌파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또 제가 원내에 있기 때문에 원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원내 투쟁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이제 김경애 교수님 말씀대로 5월 17일 날 유엔 미 대사 니키 헤일리, 또 한국 일본 대사의 이제 그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에 수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그걸 이제 다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제 투쟁을 하는 방법을 다 아시고 계세요. 투쟁하시는 방법을 다 알아서 뭐 얘기하면은 벌써 지난번 선거 때도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뭐 이런저런 조율이 없었는데도 발언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뭐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또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이 비슷한 뿐만 아니고 그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또 지금은 저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젊은 정당이 또 어르신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10년, 20년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보수파의 젊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보수파의 동량으로 키워가는 그러한 정당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사실은 단일 그 보수 우파 정당이 단일 정당 하나로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았어요. 나태함도 있고 보수가 갈 데가 어딨냐, 우리 말고는 보수가 찍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뭐 바른정당은 배신 정당이고 배신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데 뭐 크게 이번 대선 때 TV 토론을 통해서도 보수의 가치를 못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원초적인 태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그 원초 태생이 소위 말하는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원초의 태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다 이 차원보다는 그런 정당성을 꾸준하게 얘기하고 또 당의 전문성을 길러나가고 또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혹은 인재들의 발굴을 통해서 하면은 새로운 모습의 보수 우파 정당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 새누리당에 좀 지금 여러 가지 갈등 부분 이건 빨리 매듭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무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누군가 자꾸 이렇게 어떤 이 정책이나 인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문재인 그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할 때 말문 막히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 책임질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건 엇박이잖아, 엇박. 당신 책임질 수 있나? 이게 엇박이거든. 굉장히 그 홍준표 후보가 끽하고 들어간 이유가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우파라고 자칭하고 있는 두 개 정당이 그 당신 책임질 수 있는 말 한마디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수를 자칭하면은 이제 진보 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길도 좀 더 명확하게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여당인 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당권 얘기해서 뭐 홍준표 후보 오늘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태극기 세력을 잠시 빌릴 뿐이다. 그러고는 바로 돌아설 거다. 우리가 다 선거 때 제가 유세 때 다 얘기했죠. 바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뭐 바로 돌아서는 게 미국 가는 순간에 돌아서 보잖아요. 이틀 만에 간다면서 며칠 만에 갔어요. 미국 가는 순간에 뭐 친박 다 얘기하고 미국 가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이게 딱 결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홍준표 후보는 20% 뭐 저는 19%에서 25% 상관이다 이래 봤는데 그 이상을 못 넘는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용기 있는 우파 새누리당에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네. 뭐 이 표가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이 가슴 많이 그 문제가 터졌어. 그 정도로 네. 예. 이거는 시민단체 차원보다는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죠. 그에 대한 명확한 투표구 한 투표구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투표구에 투표를 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6월 10일까지인가 6월 20일까지인가 아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투표구 보존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네. 하면은 그 투표구에서 투표를 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우리가 표가 적게 나왔으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부분은 투표 용지에 그 어떤 분을 그 선정을 해서 지문이라든지 지문이 남아 있거든요. 찍을 지문이 반드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면.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당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고 해봐서 의혹을 푸는 게 좋잖아요.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은 저는 그것이 의혹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의혹이 있을 때 풀어야 됩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지금 오늘도 최순실 진술에 나왔잖아요. 진술에 태블릿 PC 뭐 공개 좀 하자 한데 아직 공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됐을 때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국민들은 이제 뭐 지나간 거니까 좀 덮자. 이제 덮고 새로운 정부가 나섰으니까 덮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습니다. 그게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이 투표 용지의 문제도 정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온 투표들이 제대로 합산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해외 분들이 그 뭐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찍었는데 내 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개표 참고 자기 지역에서 표를 찍고 내 지역구에 가서 개표 참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표가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의원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주 그 속에 쌓여있던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 순간에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당 차원에서 명확하게 시기를 좀 신생정당에 대한 딱 빼놓고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당도 사실 빨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반면에 여러 국민들한테 또 기대를 많이 새누리당에 기대를 많이 했던 국민들한테 너무 아쉬움을 드려서 많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단지 하나 이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당이라는 것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모든 당원은 거기에 전력을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객관적인 차이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안 된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가 없다. 왜냐면 그 일주일 남은 그 시점에서 모든 언론 방송 통계해봐도 큰 변화가 없다.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표는 다 가져갔죠. 우리 표는 다 가져갔는데 가져갈 표가 없다 해서 저는 그래 봤고 또 다른 또 우리 땅에서 또 홍준표 후보 지지를 했던 분들은 그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컸는데 우리가 정당 생활 좀 해보면은 파는 대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도 그랬지만은 전체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인 부분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뭐 급조돼서 저도 뭐 대통령 후보 나오려는 게 아니고 원내 정당 만들려고 원내 정당 하니까 이제 막 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은 또 새누리당이 좀 요즘 삐끗삐끗합니다만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빠른 정상화를 하면은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준 선생님. 예, 많은 그 우리 당원분들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 부분하고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들의 바람이 보수, 정통 보수로서 대한민국에는 보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조 의원님께서 강력한 드라이버로 새누리당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누리당은 그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그 제가 앞에 가서 나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말씀 처음에부터 드렸잖아요. 저는 뒤에서 우리 국민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그 슬로건에 맞게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대접 받겠다 이런 제가 한국당에서는 대접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고요. 단지 하나 이제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 특히 야당이 이제 보수 우파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용기, 또 그 정의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이런 걸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마냥 졌다고 해가지고 마냥 패배식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용기와 정의와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틀을 갖추어가는 게 빨리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인재들 또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새누리당에 그분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얼마 전에 이제 100년 관련 우리 새누리당의 100년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세미나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 새누리당이 뭘 하려는 정당이냐 국민들이 야 뭐 저렇게 갑자기 했는데서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정당이구나 그런 입장을 해주면은 저는 다음 지방선거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오늘 그 김경애 교수님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내용도 한국당이 사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국당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일단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근데 한국당은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 지금 뭐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그걸 뒤집겠다 이게 아니고 탄핵에 대한 부당 탄핵에 대한 부분은 진실은 밝혀야 된다. 그리고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고 한국당은 거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잘못 또 가볍잖아요. 국회 그런 의사결정 구조도 좀 이제 당원들이 주인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면은 뭐 어느 정당보다도 이번에 뭐 유럽은 지금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당이 뭐를 추구하고 있고 뭘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번에 며칠 전에 아까 세미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참 내용이 되게 참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 앞으로 재행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세미나, 소규모 세미나나 교육이나 강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 당원들과 직접 스킨십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좀 깜짝 놀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게 나왔잖아요, 표가. 야, 그런데도 그 애국 당원들께서 이 새누리당은 지켜야 된다. 특히 이제 그 후보로 났던 저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강하셔서 거기에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르게 하고 자기가 제가 정치할 때 다 그랬어. 제가 뭐 저 거를 챙기기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의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 싶으면 저는 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도 바른 소리 하고 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않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또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 안보의 문제, 또 기본적인 경제의 문제. 그 경제 문제는 뭐 노조 문제라든지 지금 정교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교조는 그 헌재에서 정교조 법의 노조는 합헌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교조를 그냥 명령 1호, 2호, 3호 뭐 문건 1호, 2호, 3호 이걸 뭐 이북에서 듣던 얘기라서 자꾸 문건 1, 2, 3호를 자꾸 얘기하는데, 정교조 합법화를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진짜 큰 저항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의. 그래서 헌재가 합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정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지만은 헌재가 딱 결정을 이렇게 해서 뭐 법의 노조는 헌재가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헌재에 대해서 저도 뭐 불만이 많지만은 사실은 그걸 바꿔가지고 또 문건 1호, 문건 2호 이거 가장 봉건주의 사상이에요. 김씨 3대 김씨 세습 정권에서는 하는 문건 1호 하달, 문건 2호 하달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절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국당이 해줘야 되는데 뭐 어디 텔레비 저 8일 동안 텔레비 하는데 와서 집에 와서 봤더니 아이고 누가 나서가 카대 그 문건 1호 2호 잘한다 카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국조사 봉건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어떻게 문건 1호 하달, 문건 2호 하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하달은 없는 거예요. 아니 서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달해봐서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 하지. 그 하달은 대통령이 그래 하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정책 과정을 거치고 지금 정책 스크럼도 안 짠 상태에서 그게 뭐 다방면으로 가는 거죠. 안보 문제도 그래 가고 또 사회 문제도 그래 가고 경제 문제도 그래 가면은 청와대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맞지. 그거는 나중에 엄청 역풍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올라와야지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지.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문건 1호 하달, 문건 2호 하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안 맞죠. 또 뭐 4대강 문제 뭐 하는데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걸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MB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쪽의 생각이 좀 있죠. 됐죠? 네. 또 질문사항 다 됐고요. 네. 목이 댓글 보니까 아프신 것 같아서.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뵙고 싶다고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네. 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그 보수가 완전히 갈리갈리 이제 찢어져 있는 삶, 이 대선을 치르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 조원진 후보님께서 구심점에 대해서 그 결집을 해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조원진 후보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우리 한국 정치사를 바꾸는데 아마 헌신을 다해서 아마 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특히 외국 국민들의 충격이 너무 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우리 새누리당이 빨리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고요. 새누리당이 빨리 정리돼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빨리 해주면은 또 나머지 태극기의 어떤 바깥의 태극기의 부분들은 조율만 하면은 다 뭉쳐지지 않느냐.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게 가서 도와줬는데 뭐 바로 배신당하는 이것도 그것도 홍준표 의원 지사지 의원도 아니고 이제 그 독특한 분이에요. 네. 그 바로 이렇게 손을 바꿔보잖아. 그래서
보수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는 특히 우파는 보수 우파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좌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또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출두 재판정에 나오시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또 마침 자연스럽게 자리가 돼서 왔습니다. 28일 날 28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 같이 계룡산인가요? 네.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막 감히 말씀드리면 진짜 오늘 우리 후보님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게 벌써 우리 많이 그 아팠던 그 상처 봉합의 첫 땅이 벌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뵙고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당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까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정말 진보적인 우파, 우리 당의 혁명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락 TV, SNS 안유리 TV,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 TV, 버준 선생님 방송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 웃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뻥 뚫린다 뭐 이러는데 이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게 해주신 김에 18번곡 한 소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로고송 중에서라도 한 소절만 목이 아프시니까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더 좋아하시는 노래는 안 할게요. 그냥 그 가사를 누가 보내주셔서 다시 잘 봤습니다. 의리와 정으로 살아왔기에 괴로워도 안 울었다, 억울해도 참았다. 뭐 이 가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락TV 나가서 제가 원래 백코러스 담당이잖아요. 오늘은 공개시장 또 창개방 우리 전국 다닐 때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나주셔서 왔기 때문에 와서 통기시장 해주세요. 함께 선배님 이해해 주세요. 호루라기도 된 거 지금 음악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버스세이버라고 대변인님 아시죠? 네, 버스세이버. 편집 너무 잘하셔요. 사랑합니다. 그분도 좋은 저 오늘 아침에 버스세이버가 만든 그 여러 영상, 조기현 후보님에 대한 영상,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영상, 그걸 보면서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아주 인정입니다. 정말 정말 그분은 울산에서 하는 직장. 다음에 한번 다들 모여서 아니 28일날 다 모이면 되겠네. 같이 뵙고 뭐 마무리하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려고 감사합니다. 조은진 의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확 풀어드리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자 화이팅 하면서 끝내는 화이팅. 여러분 선거 때 많이 하셨던 이 곰돌이 기호, 곰돌이 손모양 하나 둘 셋 같이 함께 화이팅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조은진 후보님을 뵈어서 너무 반가웠죠. 우리 새누리당 아마 행복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방법이 없어요. 저쪽에 길이 없어서 새누리당도 나가고 우리 그 보수분들
자, 우리 우울하고 했는데 오늘 아마 힘이 나실 겁니다. 만나는 저녁 식사 하시고 우선 지금 국회 남은 시간도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전 의원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당연하고 아까 그 방송할 때 제목